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TV의 류영진 PD입니다. 오늘도 제보자의 사연으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제보자님은 참 답답하시고 힘드시겠는데요. 저도 사연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류영진 PD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이삿짐 센터를 운영 중인 올해 59살 김찬호입니다. 나이 35살에 장가를 가서 아들놈 하나 있고요. 집사람과는 7살 차이가 납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삿짐 센터를 차린 건 6년쯤 됩니다. 보통 이삿짐 일은 저랑 남자 한두 명 정도, 그리고 주방 쪽 담당하는 이모 한 사람, 이렇게 일들을 하곤 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주방 이모의 역할은 집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쪽 계통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꼼꼼히 이사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돌아 단골들과 소개건이 많이 나와서 잘 되었고요. 우리 아들놈은 이삿짐 일을 도와주다가 군 제대하고 일찍 취직이 되는 바람에 아들놈은 따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는 지금으로부터 꼭 1년 되었네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이삿짐 소장으로서 항상 해왔던 고민이 일하는 일당쟁이들 관리였습니다. 항상 일을 잡아놨는데 빵구 내기 십상이었고, 그러다 보면 고객한테 클레임은 당연했고, 일은 늦게 끝나고 이런 일들이 잦다 보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주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이삿짐 센터가 부러웠었고, 친한 동생과 고민거리를 얘기하며 술을 마시고 푸념을 해보았습니다. 친한 동생은 잘하면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마침 소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40에 젊고 조선족이었습니다. 이름은 철용이라 하겠습니다. 일단 일이 잡혀서 바로 일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지만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로 일을 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5톤 정도의 평범한 이사였지만 저랑 집사람 철용, 이렇게 셋과 사다리차 기사까지 해서 일을 빨리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철용이 개인적 사정이 조금 있었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오늘은 찜질방에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빈방이 있었지만 오늘 처음 봤었기에 집으로 데리고 올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을 잘하고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철용이가 안쓰러워서 원종동에 위치한 보증금 500짜리의 다가구 주택을 얻어 주었습니다. 물론 월세는 제가 부담하지 않고요. 철용이는 저랑 소주를 하면서 앞으론 형님이라 부르겠다 합니다. 철용이는 예의도 바르며 의리도 좋았습니다. 처음에 철용이를 경계하던 우리 집사람도 마음을 풀었고 같이 잘 어울렸습니다. 항상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는 철용이를 생각해서 일이 끝나면 셋이 밥을 먹었었고 삼겹살도 자주 구워 먹고 소주도 마시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무지 덥고 습했었던 그날 비가 오락가락 오고 해서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깐깐한 고객님이셔서 일이 더더욱 더뎠었고 나름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소주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집사람도 술이 땡겼는지 흔쾌히 한잔하자고 합니다. 철용이와 우리 부부는 집 앞에 있는 냉동 삼겹살집으로 갔습니다. 소맥을 연거 후 2잔 마시니 그날의 스트레스가 확 달아납니다. 어느 정도 고기도 먹고 얼큰하게 술이 올라와 담배를 피우러 셋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사람도 애연가입니다. 저는 담배를 후딱 피우고 화장실 갔다가 가겠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헉, 내가 뭘 잘못 봤나? 순간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엉덩이를 철영이가 장난스레 만지다 움켜쥐었고 우리 와이프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다시 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분명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얼마 전 생활집기를 갖다 주러 철용이네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김치를 갖다 주러 가기도 했었고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선 식당으로 다시 가서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마저 술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내색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 우리 집사람이 철용이를 볼 때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술을 한 잔 마시자 하고는 식당에서 같이 술을 먹기도 하였지만 차마 증거가 없어서 그냥 술만 먹고 말았습니다. 집사람의 눈빛과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것들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게 느껴집니다. 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온도 차이가 느껴지곤 합니다.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집사람에게 내일은 사다리차 동생들과 술을 한잔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일 끝나고 약속이 있는 것처럼 나갔습니다. 그리고 철용이네 집 창가가 보이는 근처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일 끝나고 밥도 안 먹었었지만 배의 고픔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렸지만 철용이는 집에서 TV를 보는 것 같았고 집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다 되어가도록 담배만 2갑 넘게 피워댔을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셔봅니다. 집사람의 핸드폰만 볼 수 있다면 항상 잠겨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이 없는 날이면 저는 늦잠을 자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견적을 보러 다니고요. 우리 집사람은 목욕탕 찜질방을 가곤 합니다. 불현듯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정말 목욕탕을 갈 것인가? 잠이 안 옵니다. 이미 혼이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집사람은 웬일로 목욕탕에 안 간다고 합니다. 점심때까지 잤습니다. 이삿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람에게는 견적 보고 아는 동생 좀 만나고 저녁 먹고 온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곤 견적을 보고서 또 철용이네 창가가 보이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 정도였는데 집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릴 때쯤 철용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숨죽여 쫓아갔습니다. 철용이가 편의점에서 맥주네캔 묶음들이를 사서 걷습니다. 저는 몰래 뒤 쫓아서 걷습니다. 설마 길 건너에 있는 모텔이 보입니다. 철용이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저는 건너지 못하고 철용이를 주시합니다. 철용이가 모텔로 들어갑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많이 익숙한 옷차림이 옆쪽에서 걸어옵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모텔 앞에서 전화하는 척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모텔로 쑥 들어갑니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토록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철용이의 집이 아니라 모텔이었다니. 이미 내 가슴이 다 녹아내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커멓게 타 들어가서 이젠 영혼도 없습니다. 다시 냉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대낮부터 모텔이라니.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철용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제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근처까지 와 자기 집으로 걸어갑니다. 집사람이 나옵니다. 모텔 옆길로 해서 우리 집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으로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소주 한 잔을 하고 집으로 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잤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셋이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씩 볼 때 서로가 느끼고 있는 애틋한 눈빛들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젊은 남자와 몸을 섞고 있는 집 사람을 생각하니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시 냉정해야 했습니다. 아들놈이 분가한 후 서로 각방을 써서 일이 이렇게 되었나? 생각도 해보고 지금이라도 저 조선족을 자를까?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불륜의 현장을 잡으려면 비디오를 찍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갔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철용인의 집에서 몸을 굴립니다. 철용인의 창가 및 담벼락 밑에 쪼그려 앉으면 집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사람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말을 하려고 해도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집니다. 집사람이 떠날까봐 너무 두렵고요. 저는 이미 고개 숙인 남자로서 남자의 구실도 못한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제가 집사람에게 말을 하면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나올까봐 솔직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대로 모른 척 지내고 이런 관계가 계속돼도 괜찮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류영진 PD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상 시청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신 제보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보자님, 부부 생활의 기본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바로 처음 엉덩이를 움켜 잡았을 때 뭔가 크게 호통을 치시던가 대화를 하셨었던가 바로 철웅이를 해고 시키셨어야 했습니다. 제보자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보자님께서는 이를 더 크게 키우시고 더 불륜 상태를 지속시키게 놔두셨습니다. 제보자님께서 느낄 수 있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혼란, 슬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이를 억누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꼭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사모님께 얘기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양쪽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세요.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 보세요.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적인 부분이나 새로운 생활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도 집중하고 제보자님의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가지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큰 마음고생 하셨습니까? 제가 이혼하라 말하는 못하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도 이혼이 두렵다 하시니 꼭 사모님과 대화를 통하여 소통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조선족 직원인 철웅 씨는 꼭 해고하셔야 할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때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TV의 류영진 PD였습니다.